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한타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세다, 코로나는 될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남극 크루즈선에서 발병을 했다고도 그러고, 뭐 생일 파티 갔다가 11명이 사망했다라고도 그러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 무서운 거라고 한쪽에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너무 과장된 거다, 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정말 이 한타 바이러스, 이거 또 제2의 팬데믹 사태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병에 걸리거나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보도가 있는데요. 여러분께 좀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 보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논평을 계속 하겠습니다. 감염 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한타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지 한양대 특임 전문 교수인 조동찬 SBS 개건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한타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 전파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처음이 아니랍니다. 2018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요, 한 명의 성인이 본인이 한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줄 모르고 네? 100여 명이 있는 생일 파티에 참석했어요. 결과가 34명이 감염됐고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때도 뭐 이번 크루즈와 같은 안데스 변종이었고요. 치명률이 32%였는데요. 네. 이 사건을 연구한 논문 보면 제목에 슈퍼 전파자라는 말까지 등장하죠. 감염되면 환자의 침, 혈액, 소변 이런 데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이때 재채기를 하면 작은 침방울, 즉 비말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곁에 있는 사람이 들이마시면 감염되는 겁니다. 또 성관계로도 추정되는 전파 사례가 있고요. 네. 그런데 팬데믹으로 악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도 당시에는 집단 감염이 확인되니까 보건당국이 접촉자들을 이제 격리시켰고요. 그리고 한타 바이러스는 본래 사람 몸에서 그렇게 잘 생존을 못하는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다행인 거죠. 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네, 이 한타 바이러스란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비롯된 건데, 네. 한탄강에 사는 등줄지에서 처음 분리해내가지고 한타 바이러스. 한탄 바이러스라고 한 거예요. 아하. 그런데 보니까 여러 군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한타 바이러스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한타 바이러스 밑에 한탄도 있고 안데스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지난해 한양의대와 제주의대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보면요, 2년 전에 제주도에서 4명의 한탄 바이러스 환자가 생겨서 조사했더니 네. 이 환자들이 육지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제주도 현지에서 감염된 겁니다. 이거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한탄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다만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한탄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된 적이 없고요. 치명률은 1에서 5% 정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건 이 확산 가능성일 텐데요. 코로나19 때처럼 이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 있습니까? 네, 이 한타 바이러스가 어쨌든 발견된 지 50년이 됐지만 이번에 사람 간 전파가 되고 있는 안데스 변종은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환자 수가 적고 그리고 지역에 흩어져 있으니까 대규모 임상시험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당시에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였어요. 그런데 이번 그 한타 바이러스는 지난 50년간 우리가 연구해왔던 바이러스와 비슷해요. 그래서 잠복기랄지 이런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공포심을 갖지 말라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자, 지금 공포심을 갖지 말라고는 그러는데요. 재밌는 것이 우리 한탄강 있죠? 거기에서 이 바이러스가 유래했고 발견이 됐기 때문에 한탄, 여기서 이제 한타 바이러스 이렇게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데스 쪽에서 또 나오다 보니까 안데스 또 바이러스, 뭐 안데스 변종 이렇게 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리는 이름이 이제 몇 가지 있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비롯됐다는 얘기까지 있고, 또 제주도에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발병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또 이번에 남극 그 크루즈선에서 다시 또 서너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자 이 한타 바이러스 공포가 퍼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SBS 개건 기자가 얘기하는 걸 들으셨다시피 이게 그렇게 전파력이 강한 것은 또 아니다라는, 사람 몸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아남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걱정되는 것은 재채기라든가 침이라든가 심지어 성관계로도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아남지는 못하지만 이게 걸린 사람이 이렇게 재채기를 한다든지 그 사람하고 접촉을 했을 때는 전염은 바로도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양 측면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측면을 볼 때는 전파 가능성이 적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쉽게 감염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이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고 치명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치명률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뭐 32% 얘기도 나오고요. 32%라고 하더라도 3명 중에 1명이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치명률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말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간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뭐 한타 바이러스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지금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인류가 멸망한다면 바이러스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소행성으로 멸망할지도 모른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스페인이 처음에 말이죠, 지금의 남미 이쪽에 원주민이 사는 아메리카 대륙을 쳐들어갔을 때, 그때 그 원주민이 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뭐 신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병균 때문이다. 유럽인들이 가지고 들어간 병균 때문에 거기 면역이 없었기 때문에 당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을 갖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백신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바이러스가 갑자기 퍼질 때 그때 그걸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을 우리는 코로나에서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당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타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바이러스의 출몰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 늘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정부 당국이라든가 내지는 말이죠, 보건 당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거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데에서 이런 백신 개발 같은 데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WHO 이런 데 돈을 많이 대주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도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거기서 뭐 탈퇴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처럼 백신에 대해서 백신을 가지고 그런 바이러스를 갖다가 막았던 것이 더 이상은 그것이 또 어려운 거 아닌가? 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변종, 이런 어떤 바이러스들이 세계를 또 그야말로 전염병으로 물들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은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국민을 사랑한다면 항상 이런 점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저번에 정은경이가 말이죠, 어떤 짓거리를 했습니까? 문재인이가 어떤 짓거리를 했습니까? 우리 국민을 갖다 마루타로 삼아가지고 말이죠, 무슨 불순물이라든지 무슨 이물질이 들어있는 그런 백신을 갖다가 맞히질 않나.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한타 바이러스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실업 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